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벗으니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요, 광고를 하나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왜 제 먹방 하는 거 보고 싶다는 분들 꽤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먹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먹방을 두 번째 주제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음식을 준비하니까 이 음식 냄새가 솔솔솔솔 나는데, 이게 제가 저녁을 안 먹다 보니까 이 음식 냄새가 너무 코를 간지럽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먹방은 뭐냐면요, 카레예요, 카레. 이 장용진 TV 쇼핑몰, 장용진 쇼핑몰에서, 장용진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레인데요.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 향이 정말 죽이더라고요. 요즘 뭐 거창한 말로는 풍미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풍미가 장난이 아니야, 일단. 네, 제가 알아봤더니요, 이게 인도식 그대로 카레를 만들어서 그렇대요. 인도식 카레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카레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카레 가루를 물에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카레를 만들잖아요. 근데 인도식 카레는 어떻게 만드냐? 그 양파를 은근한 불에 계속 삶는데요. 물을 안 넣고 그냥 양파만 넣어가지고 계속 삶는데, 그러면은 양파에서 물이 줄줄줄 나와가지고 그 물이 나중에 이제 국처럼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카레 가루를 부어서 만들면은 그게 정통 카레랍니다. 그렇게 만들면 향이 장난이 아니래요. 이게 지금 장용진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카레가 그렇게 그 인도식으로 만든 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향 하나는 진짜 죽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주제까지 하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향이 너무 좋다고. 이 향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지금 맛있어.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 강렬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먹고 진행할게요. 아유, 흘렸다. 진짜 제가 이렇게 잘 흘려요, 이렇게. 흘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 밑에, 카페트 깔았는데, 막 흘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큰일 났네. 예. 배고프시죠? 근데 양파가 지금 비싸다고요? 진짜. 맞아. 지금 양파도 비싸더라. 지금 농산물 중에 안 비싼 게 없어. 진짜 하나같이, 진짜. 파만 비싼 게 아니라 양파도 비싸고요. 제가 봤는데 단무지도 가격이 올랐더라고. 무값이 올랐다고. 진짜 짜증나가지고.
아, 자. 아니, 뭐, 여하튼, 뭐,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예, 되게 맛있는데, 아. 생기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맛있어 보이죠? 예, 맛있습니다, 진짜. 자, 제가 더 먹으려고 했는데, 더 먹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원원성이 지금까지 막 들립니다. 여기까지만 먹고요. 예. 본론 들어갈게요. 예, 그죠? 조수님께서 지금 양파 수확철인데 비싸면 안 된다고. 아우, 근데 양파 이렇게 비싼. 아니, 그 양파가 이렇게 비쌀 거.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자취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남학생들 저지르는 그 가장 흔한 자취생들의 그 실수담, 어처구니 없는 실수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 생활비를 다 써버리는 거잖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생활비 다 써버려가지고 생활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되게 싸잖아요. 쌀은 되게 싸잖아. 그러니까 쌀은 어떻게 구해가지고 또 그리고 왜 옛날에 우리 MT 가면은 그 쌀을 가지고 가서 밥 해먹고 그렇게 MT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아리방 뒤지면은 쌀이 또 있어. 그래서 뭐 동아리방 뒤져가 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밥은 해먹는데 반찬이 없잖아. 반찬 없는데 맨밥 먹기는 힘들고 그러면 주로 많이 사 먹었던 게 뭐다? 예. 사실은 양파였어요. 양파가 되게 싸단 말이에요. 그 양파를 사다가 이제 생양파를 식초에 살짝 뿌려가지고 된장이나 뭐 고추장인데 찍어서 먹고 그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이죠. 용돈,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렇게 잘 규모 있게 써야 되는데 참 이렇게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상 그 집에서 생활비 올라오면은 그냥 확 써버리고 뒷감당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짓을 좀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양파 값이 쌌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그 양파가 지금 얼마라고요? 와, 이게 제 딴에는 이제 이 카레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참 정말 거울 속의 양파, 그림 속의 양파가 된 그런 셈이 됐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취하면서 사고 친 얘기 하니까 다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참 옛날 얘기입니다. 예. 네, 그때도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참 그때 철이 없었구나. 근데 철 없었지만, 젊으니까, 그럴 수 있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동훈 국힘 복귀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 사람은 다 안다. 한동훈 정계복귀 비밀 프로젝트 가동 중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계복귀란 결국 국힘당의 당 대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동훈이 하다못해 뭐 당의 무슨 일반 평직원으로 가겠어? 아니면 무슨 뭐 군소 조그마한 위원장으로 가겠어? 뒷단에는 지가 대선 주자니까 대선 주자에 걸맞는 뭔가를 하고 싶겠죠. 결국에 지한테 어울리는 거는 당 대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선거 패배, 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권에서 물러났는데 다시 복귀하려고 지금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곳이 꽤 여러 곳인가 봐. 한쪽 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꽤 여러 세력이 지금 한동훈을 뒤에서 떠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한동훈 지금 사퇴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복귀한다지? 이 뭐 하는 짓이죠? 네. 그만큼 현재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당이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나가리 되고 나니까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야.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은 한동훈과 샴쌍둥이라고. 분리하면 죽는다고. 둘 중 하나가 죽으면 나머지도 같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미우나 고우나 한동훈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윤석열 지가 정권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한동훈이 물러난 다음에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다음 차례는 윤석열이야.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몸이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근데 한동훈이 물러났어. 그러면은 윤석열이 살아남을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윤석열은 일을 할 줄 모른다고요. 일머리가 없어. 하지만 한동훈은 일머리는 있어. 반면 한동훈은 먼 곳을 바라보지를 못해. 가자 말자, 여기서 스톱, 고냐 스톱이냐를 결정 못합니다. 고냐 스톱이냐 결정할 그럴 배포가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됐든 잘못됐든 그래 가! 가지마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은 일머리가 없어. 그럼 어떡해? 윤석열과 한동훈은 붙어 있어야만이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머리가 없는 윤석열이 한동훈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고냐 스톱이냐 결정하지 못하는 한동훈이 윤석열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한동훈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야, 한동훈이 복귀하는 건 결국에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닙니다. 한동훈의 복귀는 사실상 윤석열하고 배가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이익이 맞기 때문에,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요거 가지고 안 싸워요. 자,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누굽니까? 전광훈이에요. 이건 누굽니까? 신혜식이에요. 신의 한숨과 뭔가는 아주 극우 유튜버를 진행한 사람이죠. 오늘 전광훈이가 광화문에서 극우 보수 꼴통들의 집회를 열었는데 이 꼴통 집회에 신혜식이가 연사로 초빙이 됩니다. 그래서 야, 한마디 해 라고 했대. 자, 이 자리에서 신혜식이 한동훈은 전능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엄청 극단적인 표현이죠. 한동훈은 전능하래. 와, 나도 안 하는 말인데 국힘당 쪽 애들이, 수구 적폐 애들이 한동훈은 전능하야 라고 합니다. 야, 대단한데? 왜 한동훈이 전능하라는 거지?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하면요, 전광훈이가 물어요. 야, 한동훈이가 복귀한다며? 걔 뭔 수로 복귀하려고 그래? 왜 복귀하려고 그래? 걔 싸가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혜식이가 뭐라 그러냐면 미친 거죠. 지 때문에 총선에서 패했는데, 지 잘난 맛에 살다가 총선에서 패했는데 그랬는데 지가 슬금슬금 기어오려고 그래. 응? 아니 봐, 지난번에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총선에서 졌잖아. 그랬으면 오롯이 한동훈 잘못이잖아. 그런데 지가 다시 기어 나오려고 그래.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뭐? 야, 한동훈이는 전능하야. 얘 한동훈 말하는 꼬라지 봐. 어? 완전히 선거 지놓고서는 선거 진 게 남의 얘기인 것처럼 유체이 탄압법을 쓰지 않아? 야, 이 나쁜 놈. 아이, 등신 같은 놈. 미친 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수구 적폐들 집회요. 우리 저 촛불 집회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구 적폐들 집회에서 얘기 나왔어. 정광훈하고 신해식이가. 근데 지금 극우들 이 유튜브들 보면은 실제로 한동훈 욕하는 게 엄청 많아요. 한동훈이 복귀 얼마 전까지는 한동훈한테 그렇게 열광 발광을 하던 놈들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한동훈을 그냥 와, 내보다 더 세게 욕을 하더라. 놀랬어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이 전능하다, 한동훈 어쩌다 이런 얘기 나와. 오, 대단해. 자,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좀 살펴봤습니다. 진짜 한동훈이 복귀할 것 같아? 한동훈 복귀설이 있어? 예, 파다합니다. 여의도 바닥에는요, 한동훈이 조만간 복귀할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온갖 핑계거리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에는 복귀할 것이다. 길어봤자 2달이다. 2달 안에 한동훈이 복귀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아무리 한동훈 지가 복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 그러면 국힘당 안에 있는 뭐 홍준표니 나경원이니 안철수니 얘들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 얼마 전까지는 한동훈이가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미 공천권 나가리 됐고 딱 끝났고 전 세계가 윤석열 레임덕이라고 하는 판에 그러면 나경원이든 장제원이든 권성동이든 안철수든 홍준표든 가만히 있을까? 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한동훈 복귀설은 파다하며 그 복귀설의 대부분은 한동훈이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복귀할 수 있다. 빠르면 다음 국회,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혹은 개원한 직후에 복귀할 거다. 아니, 그게 아니면 언제? 8월 달에, 6월 말에 그 국힘당이 그 전당대회를 해요. 그 전당대회에 후보로 갈 것이다. 전당대회 당권 후보로 갈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뭐, 6월 달에 국회가 개원할 때를 맞춰가지고 한동훈이 복귀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복귀를 하는 거지. 당대표 선거는 6월 말이나 뭐 7월 초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정식으로 복귀하더라도 그 이전 한 달여 동안 복귀를 이미 한 거나 다름없죠. 그 선거운동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당대표 선거운동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미 6월 초가 되면 복귀할 거다. 그러니까 5월 중순쯤 되면 복귀에 시동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한 달 안에 복귀할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예. 파다해.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자, 이 얘기는 제 말하기 아니고요. 얘 누굽니까? 김준일이죠. 제가 엄청 미워하는 사람. 진보에서 명성을 얻고 수구 적폐로 넘어가서 중립인 척 돈과 명예를 땡기는 사람. 뭐 제가 그렇게 비판합니다만 하여튼 김준일이 그랬대. 한동훈 곧 돌아온다고. 윤석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한동훈은 곧 돌아온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한다? 윤석열은 결국 한동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훈을 복귀시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헤럴드 경제는 아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동훈 사퇴가 아니라 한 발 후퇴한 거다. 사퇴한 게 아니래. 한동훈은 사퇴한 게 아니라 후퇴했을 뿐이래. 후퇴했으니까 다시 복귀하겠네. 예, 그게 지금 한동훈의 상황이고 그게 지금 한동훈 복귀설이라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자, 이 헤럴드 경제 요 보도 내용 보면 되게 웃겨요. 자, 국힘당 전당대회 시점이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는데 이때 맞춰가지고 한동훈이 재등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니 이재명은 대선에서 졌는데도 2달 만에 복귀했잖아. 그러니 뭐 한동훈쯤이야 뭐 복귀해도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아 진짜 가짜나서 진짜 지가 감히 이재명하고 비교를 하겠다고? 이재명이 2달 만에 복귀했으니까 지도 2달 만에 복귀해도 된다 이거지. 예, 이게 한동훈이 지금 하는 소리래요. 가짜나서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아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 되게 가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어거지가 가능한 것은 조선일보가 한동훈의 복귀를 사실상 뒤후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조선일보는요, 이번 선거 패배의 잘못이 과연 한동훈 때문이냐, 사실 용산 때문 아니냐, 윤석열 때문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한동훈한테 책임을 물어서 한동훈만 물러나는 것은 잘못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책임론 결국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이 뭐 한동훈이가 아무리 지가 날고 기는 재주가 있었다 하더라도 뭐 그런 재주도 없었습니다만 그런 재주가 있었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저렇게 깽판 치고 대파 가지고 장난치고 이종석 가지고 사고 친 마당에 무슨 짓을 한들 뭐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 책임을 한동훈한테만 물을 수 없지 않냐. 그런데 대통령을 내가 나가라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한동훈을 빨리 복귀시켜야 한다. 요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은 2달 만에 복귀했는데 대선에서 졌어도 뭐 총선 진 거 가지고 그래 이제 복귀해도 돼. 요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결론은 하나예요. 한동훈 조만간 복귀한다 야. 자, 그런데 아이씨 기분 되게 나쁘지 않습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감히 한동훈이가 어디다가 비교를 하냐고. 그죠? 예. 대선진 이재명이 2달 만에 복귀를 했으니까 총선진 한동훈은 뭐 그 이전에 복귀해도 된다? 야, 참,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자, 봐요. 이재명 대표는요, 대선에서 1600만 표를 득표합니다. 윤석열하고 거의 동등했어. 20만 표가 작았습니다. 아슬아슬했어. 패배라고 하지만 이거는 참 진짜 열불 터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빨리 복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 1600만 표나 얻었는데 겨우 0.7% 적었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 물러나? 아니야. 우리 계속 맞서 나가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근데 지금 이번에 한동훈이가 얻은 표는 몇 표? 1300만 표. 이재명 혼자서 1600만 표였는데 한동훈은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 후보들 끌고 다니면서도 1300만 표밖에 못 얻었어. 마이너스 300만 표. 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같은 동급에 놓고 이재명이 2달 만에 돌아왔으니까 한동훈은 그 이전에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표 차이가 그렇게 났잖아. 지금 이번엔 100만 표 이상 차이가 났어요. 150만 표 차이가 났단 말이야. 응? 그때는 20만 표 차이밖에 안 났고 지금은 150만 표 차이가 났다고. 표 자체는 300만 표 이상 줄었고 그랬는데 이거를 같은 데 놓고 볼 수 있나? 한동훈은 지금 다 참패했잖아. 더군다나 참패했다고. 응? 전체 300석 중에 기껏해 108석밖에 못 얻어서 참패했다고. 응? 당시 이재명은 석패한 거지. 석패. 정말 아깝게. 당시 윤석열은 신승 아슬아슬하게 인 거고. 근데 지금은 압승 대 참패잖아.
근데 이게 복귀가 된다고? 이거 왔다 갔다 비교를 해. 비교를 할 걸 비교를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윤석열, 한동훈, 조선일보 이걸 참 같은 반열에다 놓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검사식 논법이에요. 검사들은요, 내용을 따질 필요 없이 대충 엇비슷해 보인다 싶으면 그냥 억지 쓰고 보는 거야. 응? 여기 이 회색이나, 여기 이 책에 있는 회색이나 같은 회색이니까, 둘 다 똑같아! 라고 억지 쓰는 거가 똑같고요. 머리도 까만색이고, 여기도 까만색이니까 다 같은 까만색이라 그래. 근데 사실 머리가 이 까만색과 여기 보통 이런 까만색은 차이가 있죠. 까만색은 까만색이지만 다른 까만색이란 말이야. 근데, 그 검사들은 어떻게? 야, 대충 됐어. 그냥 우길 수만 있으면 돼. 라고 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검사식 수법이거든요. 전혀 같지가 않고 비교조차 하면 안 되는 건데 대충 같다고 치고 그냥 몰고 나가는 게 검사들의 억지 쓰는 방법인데 그 억지 쓰는 방법을 또 쓰겠다는 거지. 뭐 하는데? 한동훈 복귀하는데. 자, 보시다시피 한동훈의 복귀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윤석열이죠. 아니, 왜 국힘당은 그리고 윤석열은 이 한동훈 가지고 한동훈을 이렇게 복귀시키지 못해서 안달일까? 왜 이렇게 한동훈한테 목을 맬까? 네.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쫙 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기 대선, 이제 남은 거는 대선이잖아요. 앞으로 3년 뒤에 치러질 대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선거는 없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이제 지방선거가 다음 대선 직전에 있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했으니까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2027년에 대선이 있게 되는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이 그 이전에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국힘당 쪽의 딥스테이트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누구를 세우고 있다? 예, 한동훈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만약에 이런 생각에 대해서 나경원이나 권성동이나 장제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동의를 할까요? 윤석열 가지고 안 되겠다까지는 동의하는데 그 대안으로 한동훈, 여기에 나경원, 권성동, 장제원, 홍준표 동의할 수 없죠. 우리가 있는데 왜 자꾸 한동훈이야? 한동훈 이미 한번 패했잖아. 패장을 왜 자꾸 끌고 와? 라고 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국힘당의 딥스테이트들, 그러니까 적폐들의 딥스테이트에서는 야, 나경원, 권성동, 장제원 니들은 솔직히 대권감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대요. 홍준표 역시도 아직은 감이 아니야 라고 하는 판인데, 그런데 왜 한동훈은 또 그렇게 다들 난리를 치지? 한동훈을 그렇게 앞세우지 못해서 난릴까요? 자, 여하튼 간에 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한동훈의 복귀와 관련해가지고 홍준표가 비난을 쏟아낸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홍준표가 한동훈은 욕을 하면서 굳이 윤석열에 대해서 욕하지 않는 이유, 비판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야 나, 너의 뒤를 채워줄, 너의 다음은, 네 다음은 나야 나,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결국에 한동훈의 복귀 문제는 자기 주자 문제와 어떻게 맞물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이야,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윤석열의 생각은 뭔데?
한동훈이 이번에 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 아니야. 그리고 한동훈이 책임을 안 졌다면 선거 패배의 책임은 고스란히 윤석열한테밖에 올 수밖에 없었어. 그랬는데 사퇴하자마자 복귀한다고? 그럼 윤석열이 가만히 있을까? 그러다가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전면전 생기는 거 아니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희생양 삼아야 되잖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한동훈의 복귀는 윤석열이 더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한테도 한동훈이 필요한 거야. 한동훈 없이는 윤석열 지가 뭘 하지를 못해. 믿을 사람도 없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의외로 이 낯가림이 좀 있습니다. 아무나 믿고 그렇게 턱턱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일 맡기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여러분, 윤석열의 직계 라인으로 지금 분류되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있죠. 박찬호 검사장도 있었고, 소윤이라고 하는 윤대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윤대진, 박찬호 다 어디 갔어?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자, 그런 사람들보다도 한동훈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다시 복귀를 시킬 상황을 노리고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총리와 관련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이 다음 총리로 지명될지도 몰라. 윤석열 생각은 아마 한동훈을 그 총리로 세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윤석열과 한동훈은 샴쌍둥이입니다. 따라서 둘은 논아질 수 없어요. 결국에 윤석열도 한동훈의 복귀를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검사들의 습성과도 또 일치합니다.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정말 회개망측한 짓을 하는데 그 회개망측한 짓이 사실은 검사들이 흔히 쓰는 장난질입니다. 검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뭔가 문제를 저질러 가지고 지방으로 자천을 시켜요. 근데 지방으로 자천시켜 놓고 석 달 뒤에 다시 불러드립니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을 맡은 사람은 지방에 가 있는 개야. 개뿐이야. 이러면서 불러드려요.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 때 당시 그 구원파 그쪽 사람들 유병원 수사를 누가 했어요?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이 맡았죠. 근데 유병원이 죽었다는 거 못 찾고 있다가 나중에 시신이 발견이 되었죠. 결국에 그 최재경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재경은 결국에 인천지검장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나요. 근데 물러난 지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아 가지고 뭐가 된다? 복귀하죠. 뭘로 복귀합니까? 민정수석으로 복귀하잖아요. 그죠? 자, 최재경은요, 원래 한상대 검찰총장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른바 검난 사건을 주도합니다. 검난 사건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전주로 자천이 돼요. 자천이 됐지만 6개월인가 1년인가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병원 사건을 맡게 돼요. 세월호 참사 사건을 맡게 돼요. 왜? 수사는 최재경이가 잘해 라면서 맡긴 겁니다. 검사들은 항상 그래요. 좌천시키고 책임지고 좌천시키고 물러나게 만들어 놓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런 걔가 정말 잘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복귀시켜요. 늘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거 패계 책임을 지고 물러난 놈인데 몇 달 만에 복귀시켜? 이 말이 안 되지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검사들의 습성으로 보자면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건데 뭐? 물러났잖아, 일단 한번. 그게 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복귀하는 거 국힘당 내부에서는 말이 안 될지 몰라도 윤석열한테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귀시키겠지. 예, 상황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윤석열한테도 사실상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은 지 혼자서 일을 못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함량 미달? 그건 우리 생각이지. 어? 윤석열은 우리가 생각 안 할걸? 지가 볼 때는 한동훈이 독립수사인데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독립수사라고. 그거 윤석열이 한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뭐 함량 미달이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복귀가 임박했다. 물러서긴 물러섰으나 아예 물러선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